저기 혹시 스카이트리인가요? 예. 와. 여기가 지금 집 1층인 거잖아요. 예, 로비. 와. 성공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일본이 그 기회 땅인 게 뭔가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에너지가 있으신가 봐요. 에너지 없어서 만들어야죠. 야.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메인인 급여 명세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방인이다. 김용민 PD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도쿄의 토요스라는 지역인데, 이번에 함께 진행할 콘텐츠는 이분이 도쿄에서 9년 정도 직장생활을 쭉 해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 채널에서 9년차 직장인 월급을 실제로 공개를 하셨거든요. 지인의 정보를 좀 통해 가지고 한국의 급여 명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대로 공개하면은 이제 제공해준 분의 신상이나 회사가 노출이 되니까 제가 좀 그냥 타이핑으로 재구성해서 한국의 급여 명세서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급여 명세서랑 한국의 급여 명세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외노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언제부터 살았지? 2008년부터 살았으니까 한 10년 넘게 산 외노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또 군대도 가고 뭐 아일랜드, 유럽에도 한 1년 살아가지고 공백이 살짝 있는데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한 10년 넘게 일본에 살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뭐 회사원이고요. 샐러리맨.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살면 다들 이 정도 집에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예, 진짜요. 저기 혹시 스카이트리인가요? 예. 와, 이 동네 진짜 송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성도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사실 한국 사람들 이것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매립지거든요. 그 도쿄 대지진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긴 그 모아가지고 만든 섬이 이거예요. 아, 그럼 여기 신도시네요. 예, 신도시. konnichiwa. 애기 네, 얼굴 나와도 되나요? 예. 응? こっちにバタンと落ちたった。 딴 도지셨다노? 다행이다. 하지마시테. 파파는 도모다치다요. 하지마시테. 안녕하세요って言ってみて. 부끄러워. 고니치와って言って살짝. 裸で。 여기가 저희 집 리빙이고요. 네.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예. 엄청 깔끔한데요? 예,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사실. 애가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도 한 30분 있으면 바로바로 뭐라 해야 되나, 어지러지거든요. 어쩔 수 없죠. 애기들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일하는 방. 사무실 같은 곳이네요. 예, 사무실이요. 예. 제 놀이터 아니죠, 사무실. もう一個の落ちたの、カバンにつけて。 그리고 여기가 손 씻는 데고, 나중에 손 씻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세탁실 겸. 예, 그렇죠. 여기 화장실. 아, 일본은 이렇게 또 화장실을 따로 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화장실이랑 그 욕조라든지 여기가 그 베스가 합체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일본인들은 이런 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엄청 공공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베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큰데요? 아, 여기가 좀 그래도 커요. 그래서 한 3명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예. 여기가 맨션이잖아요. 예. 평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27평 아니면 30평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월세나 매매로 했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월세로 하면 한 35만 원 하고요. 와, 350만 원이네요, 한 달에. 그리고 그냥 팔면 17억, 16억 후반 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혹시 매매하셨나요? 지금 집이 두 번째 집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일본이 그 기회 땅인 게, 제가 지금 일본 온 지가 도쿄 온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5년밖에 안 왔는데 그 첫 번째 집도 사고
첫 번째 집을 또 팔고 또 두 번째 집을 사고. 아니 근데 직장인이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잘 빌려줘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거는 LTV가 있어가지고 100%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연봉 곱하기 한 10배는 그래도 저금리로 빌려주는. 10배를 저금리로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면 사고 올라가면 또 사고 올라고 팔고 사고 올라고 팔고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예. 너무 귀엽네요. 제 귀염둥이에요. 따님은 몇 살이에요? 따님이 아니고 제 딸은 3살 좀 넘었습니다. 3살. 좀 있으면 4살 돼요. 혹시 자녀 더 낳으실 생각 있으세요? 예, 더 낳아야죠. 예. 나중에 애 많이 낳으면 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런 썰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낮아요? 일본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스프레소에서 이 기계를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 커피 안에는 캡슐 있잖아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게 지금 일본에서 좀 살짝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침마다 아내분이 커피 한 잔씩 내려주시는 건가요? 예, 이런 거는 제가 전혀 안 쓰니까 사실 그 좀 제가 이런 가전기계는 되게 잘 못 씁니다. 아, 사용할 줄 모르세요? 사용할 수 아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아내분이 해주니까 예, 노력 안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네요. 예, 그 전자레인지도 기본적인 기능밖에 모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애기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라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서 아마 그냥 좋아할 거예요. 사라짱이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다가오는데요. 아, 근데 고노니상 갖고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라짱, 이쇼니 아소비마쇼? 응. 오. 오. 스고이. 사라짱 자, 있고요. 3, 2, 1. 있고요. 오. 사라짱, 뭐 있지도? 1, 2, 1, 2, 3. 아, 사라짱. 혼돈이 지우이 데스네. 애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하고. 방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네, 너무 힐링돼요. 사라짱, 아토데 맞다 아소비마쇼. 인스타그램 보니까 러닝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저랑 오늘 여기 뭐 러닝하죠. 제가 사는 마을에서. 진짜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가자. 가자. 아니 인터뷰하러 왔다가 게스트랑 같이 운동하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요? 근데 좋아요 저는. 여기가 지금 집 1층인 거잖아요. 예, 로비. 와. 제가 이 집 이 로비에서 감동 먹어가지고 샀어요. 원래 좀 그 감동을 주는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네. 예. 그 이제 타워맨션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용구가 진짜 호텔 같은 공용구라서 되게 이제 마음에 좀 여유도 주고 출근할 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5km 괜찮으세요? 5km? 네. 예. 그럼 딱 5km 뛰시죠. 자 5km 떠봅시다. 도쿄에서 첫 러닝.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날씨 운이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비올 것 같은데 또 안 오죠. 그러니까. 제가 날씨- 해외여행 가도 항상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브릿지. 예, 저기 밤에 되면 라이트업이 되는데 진짜 예쁩니다. 지금 4km 정도 뛰었네요. 아, 힘들다. 괜찮으세요? 예. 5km 딱 하면 이제 방전될 것 같다. 뛰니까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끝나고 꼭 카리스 딱 한 잔 마시면. 아, 그게 낙원이죠, 진짜.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자기 개발에 대한 에너지가 있으신가 봐요. 에너지 없어서 만들어야죠. 야, 야, 정확하게 5km 떴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일시정지한 건가요? 다시 켰어요. 아, 시켰어요? 네. 아. 사라짱 특별 출연. 네, 특별 출연은 가정이 있는 집이니까 예. 보시는 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일본에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수학이라든지 좀 이과 쪽의 과목을 치명적으로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번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 토익 점수만 냈는데 합격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거기 입학하게 된 게 계기로 일본에 살게 됐습니다. 그 연봉의 10배를 예.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국가 정책으로서 집을 사는 걸 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잘 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뭐 10배는 좀 오버인 것 같기도 하고 10배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러면은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다 예. 라고 하면은 6억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1억을 보유하고 있고 5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6억짜리 집을 사면 예. 그 5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0.4에서 0.5%. 금리가 0.4%예요? 예, 0.4에서 0.5% 사이에요. 고정으로 하면 1.5에서 2% 내야 될 거예요. 5억 대출 받으면은 예. 0.5%로 빌린다고 했잖아요. 5억에 1%가 500만 원이니까 0.5의 금리면은 250만 원이잖아요. 예. 1년에. 그렇죠. 그럼 25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이자가 계산되는데 월 이자가 한 20만 원 정도? 대박이다. 근데 그 20만 원도 있는 환급을 해주거든요. 자기가 빌린 돈에 대한 몇 퍼센트 돌려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또 아마 100 얼마 정도 나오니까 250 받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환급 받으면 뭐 실질적으로 이자가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가족이 살려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10년 동안 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니까 집 솔직히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죠. 처음 집 살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 넣었었는데 와, 5천만 원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그때는 사실 제가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아내 명의로 샀어야 되었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그 오사카라든지 그 칸사에서 만났었는데 제가 도쿄로 정근이 돼가지고 같이 도쿄로 왔는데 아내 월급이 저보다 좀 많아가지고 원래 제가 월 한 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그 회사에서 월세 보조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저보다 살짝 더 많이 받으니까 네 아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세대주가 아니고 너희 아내가 세대주니까 너네는 그 보조금 지금 못하겠다. 그거 가지고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그냥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내 그 설득을 하려면 그 월세 살면 엄청 장기적으로 손해가 많이 드니까 너의 명의를 사용해서 좀 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내는데 막 네 명의 써서 좀 집 좀 사게 해달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아내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6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한 1, 2년 살다가 또 팔고 지금 집에 이사했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라는 개념 아세요? 예. 이득에 대한 그 세금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억 주고 샀는데 아파트가 5억이 됐다. 그럼 2억의 시세차익이 났잖아요. 그 예. 2억에 대한 과세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5년 이내에 팔면 한 4년, 3년 살았는데 그걸 팔았다 하면 40%? 그리고 5년 이상 살았으면 그 주식이랑 똑같은 20%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또 너희들은 꼭 집을 사라는 그 정책이 보이는데 뭐냐면 실거주면 기간 상관없이 5년 살든지 2년 살든지 이익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3천만 원, 3억까지 그 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준다고요? 예. 근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와, 뭐냐면 진짜 좋다. 처음 집을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산다 이런 상황이면 그 3억까지 공제해줘요. 그 기간 상관없이. 근데 그 공제해주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당 3억이라서 그러니까 처음 집은 아내 명의로 샀으니까 1억 정도 이익이 나왔었는데 시세 차익 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공제를 써가지고 그 세금 안 냈고요. 지금 집은 한 9억 얼마에 9억 5천인가 그 정도 샀거든요. 제 명의랑 아내 명의랑 합쳐서 샀거든요. 네. 이게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부부 합산해서도 공제를 해줘요? 그렇죠. 그럼 최대 6억까지? 예, 그렇죠. 집 사라는 거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서 계속 올라가면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와, 예. 미쳤다. 그 지금 집도 한 8배 올랐으니까 한 7억 6억 정도 이익이 있는데 거기서 6억까지 공제. 그렇죠. 또 6억까지 공제받고 예.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잘 되셨어요. 예, 제가 주식이랑 가상화폐 투자 망했는데 그래도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잘 돼서 부동산이 예. 대박이에요. 예, 지금은 한 9억 정도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9억에 대한 월 이자가 그냥 50만 원 이하다. 메인인 급여 명세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참고해야 될 게 직종 다르고 연봉이 다르니까 예. 그냥 단순 비교니까 예. 너무 딥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 거부터 보면은
이게 실제 명세서를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이분이 계약 연봉이 한 이 정도 되고 이달 받은 돈이 430만 원 정도 돼요. 예. 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해서 냈을 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게 70만 원 정도고 이 사람이 통장에 꽂히는 돈이 370만 원 정도 돼요. 예. 일본 그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일했으니까 9년 정도 일했네요. 9년 일하는 사람의 월 급여고요. 기본급 한 550만 원 정도 받고 이 고정 잔업수당 10시간을 작업해도 뭐 30시간을 작업해도 나오는 고정 잔업수당이 한 198만 원. 출근하면 그 전철 쓰잖아요. 그 전철 쓰면 이 통근수당이 나옵니다. 75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 건강보험료 28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근데 건강보험료만 따지면 예. 지금 연봉이 거의 2배잖아요. 예, 이분하고. 그렇죠. 예. 근데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예. 2배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건보료는. 하긴 한국 보험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건 좀 많이 받나 보네. 만약 이분이 연봉이 똑같은 걸 가정하면은 예.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높긴 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큰 차이는 없다. 예. 일본이랑 한국이랑. 후생연금보험료는 아마 와, 연금이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예, 이게 나라에서 주는 연금인데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후생연금보험료로 이제 노년에 뭔가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60 한 5살 넘으면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예. 그게 거의 60만 원이 그러니까 되고 너무 예? 한국은 20만 원인데 일본이 후생연금 보험료를 많이 떼가네. 거의 3배 차이 나는 건 너무 일본 너무 많이 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많이 떼도 예.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 되게 높아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노인분들이 잘 살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일본 부의 한 70%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안 쓰고 계속 저금을 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화폐도 바꾸고 그래요. 옛날 화폐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바꾸고 되거든요. 아, 그런 용도로도 화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번 바꿨어요. 일본 정부는 가끔씩 화폐를 바꿉니다. 와, 한국은 노인이 가난한데 일본은 또 다르네요. 예. 그럼 그 다음 항목이 고용보험료인데 한 4만 5천 원인데. 아, 이건 비슷비슷하네, 이건 좀. 근데 이제 연봉이 2배니까 고용보험료는 한국이 조금 더 비싼 것 같네요. 아. 연봉 예.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아, 소득세 저 58만 원. 여기는 소득세 24만 원인데. 아, 실 소득세도 일본이 조금 더 비싸네.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주민세가 2만 4천 원이잖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일본 주민세는 왜 이렇게 비싸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지네. 연봉이 2배가 돼도 4만 8천 원인데 지금 45만 원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주민세가 안 세네. 아니, 이분, 지역이 어딜까요, 이분?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인데 이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와. 지금 통합돼서 공제되는 게 거의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단순 비교해서 액수로만 보면 일본이 세금이 훨씬 많네. 좀 일본이 소수를 위한, 뭐라 해야 되나,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세금 빡세네요. 예, 빡세죠. 이게, 너무 그냥 차이가 진짜 크네요, 진짜. 한국이 좀 되게 살기 어렵다, 힘들다 요즘 이런 얘기 하는데 떼가는 거 보면 사실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떼가네. 그러니까 일본이 더 힘들걸요, 아마.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와, 그래도 뗄 거 다 뗐을 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500만 원이 넘으시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 이걸 그래도 좀 더 올리고 싶은데 말이지. 진짜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훨씬 빡세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직장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엄청 살기 좋을 것 같네요. 직장만 제대로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게 낫다. 이 친구가 신혼부부거든요. 예, 한 달에 둘이서 와이프랑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예. 그 전세 이자랑 자기 생활비 다 합쳐서 200만 원. 아, 그러면 여기 200만 원 빼도 160만 원이 남고 예. 아내 월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고스란히 다 저축이 되니까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에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를 그냥 아예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좋네요, 진짜. 이자도 높겠죠? 이자는 높은데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은. 애 키우는 것도 지금 제가 도쿄에 살잖아요. 아마 그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한 지원으로 아마 도쿄도에서 한 15만 원 정도? 너무 짜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보육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육원도 소득에 따라서 그게 또 정해지거든요. 네. 예전에 한 달 60만 원 정도 보육원비로 냈어요. 60만 원이요? 네. 두 번째면 이제 한 살부터 그냥 보육원비 다 공짜인데, 첫 번째 애는 그 보육원비를 일단 내야 돼요. 어떠세요? 한국이랑 일본 그냥 단순 비교지만 같이 급여명에서 봐봤는데. 그냥 한국이 진짜 좀 돈 모으기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부동산 얘기 좀 했잖아요. 예. 없이 시작하기에는 일본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없이 시작하기에는 일본이 낫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인데, 한국은 결혼할 때 뭐 집을 사야 된다, 뭐 차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 한 푼도 안 줘. 이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일본 부모님은 그 애 결혼한다고 돈 준다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집도 해서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뭐 차도 해야 된다 이것도 없고, 한번 소소하게 제로로 그냥 스타트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정서상. 마지막 질문인데, 예. 일본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 가와이네, 사라짱. 이제부터 일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일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냥 일본은 좀 설렁설렁 일하는 거 되게 용납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그것도 사람들이라는 관계, 그냥 한국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이 그냥 자기 그 본성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너무 막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냥 다가가셔가지고 그냥 말 걸고, 다음에 또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 주거든요. 자기 그 커뮤니티 안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친구도 많이 만들고, 또 자기 운명의 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이벤트가 좀 일본에서는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너무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편견, 그걸 일단 한번 다 리셋해서 삭제해 버리시고, 그냥 오픈 마인드로 그냥 모든 거에 다 도전하시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딜 가나 예. 본인이 우뚝 솟아 있으면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와 있는 숫자고 데이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한국에 괜찮은 기업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굳이 그걸 퇴사해서 해외에서 뭔가 개척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한국이 네. 좋으니까.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직장만 괜찮으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국가 대비. 그렇죠. 네. 예. 일본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오히려 없이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기엔 나쁘지 않겠다. 네, 그렇죠. 이런 스텝 바이 생각이 드네요. 스텝 바이 스텝 되게 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개인적인 공간서부터 저랑 같이 러닝도 해주시고, 네. 저 일본 온 지 한 이틀 3일밖에 없어서 친구도 아직 없거든요. 그래요? 오늘 러닝메이트도 해주시고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짱 특별 출연까지 해줘가지고. 아유, 사라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사라짱. 그럼 저희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봐요.